제가 그동안 이 주제로 판읽기 하면서도 이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면 2심 판결이 말도 안 되는 거고 뒤집힌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과연 될까 과연 될까 그런 찜찜함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왜 10대 2로 이렇게 임명권자, 추천권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그래픽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대법원은 다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함과 찜찜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을 수 있게 됐고요. 이 판읽기의 효능감을 정말 맛볼 수 있는 날이 오늘 됐습니다. 이스트선님 말씀대로 정말 술도 술술 오늘 술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도 오고 하니까 술도 술술 잘 넘어간다. 진짜 그런 분들 계실 거고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했잖아요. 비도 오고. 그래서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마음이 좀 찜찜했었는데 그게 그 찜찜함과 어두움은 이재명을 향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판결 진짜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이 선거에서의 거짓말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특히나 더 기분 좋은 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지적해왔던 2심 판결 문제점이 있잖아요. 낙지탕탕이. 그러니까 발언의 맥락을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걸 인위적으로 일부러 다 그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무죄야라고 한 그 판결의 문제점을 대법원이 정말 속 시원하게 정말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일단 들려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할게요. 손용호님 말씀대로 KG님 벌써 한잔 하셨다고 그러고 손용호님 잔치국수 진짜 오랜만에 우리 맨날 판읽기 어떤 주요 사건 선고 날 때마다 오늘 저녁에 잔치국수 먹어야지 하고 준비해 놓고 정말 그냥 김이 새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그 잔치국수 먹으려고 했다가 정말 분노의 술 한 잔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드디어 기분 좋게 정의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날로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법원 판결 이유를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쭉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 쭉 읽은 내용이 이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가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고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굉장히 잘 요약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2심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김문기 모른다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골프 발언, 그러니까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 부분이 있고 그거 관련 없는 발언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골프 발언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이 맞다. 그 부분은 1심에서도 이거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 그냥 인식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고 무죄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1심에서 그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 분명히 그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 친 거 맞는데 골프를 안 쳤다라고 네가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핀트를 완전 돌려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지적을 했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전제로 대법원이 이 부분을 깔았어요. 이 지금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게 무작정 보장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보호되는 정도가 표현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차이를 두냐?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하고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다를 수밖에 없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무작정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게 이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허용 범위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일반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법리를 이번에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이 표현의 의미를, 그러니까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둔다?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 누구겠어요? 이재명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고, 법원 무죄를 주고 싶은 자기네들 법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언을 갖다가 정말 낙지탕탕이처럼 다 분절을 해놨죠. 그래가지고 정말 낙지탕탕이 친 것 중에서 일부를 집어내서 이거는 낙지가 아니고 단백질이야라고 한 게 2심 판결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그래서 다 허위 사실은 아니고 뭐다?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데 치중하기보다는 치중 누가 했어요? 2심. 2심이 어떻게 했어요? 공소사실 1발언, 2발언, 3발언 그거를 갖다가 뭐 기억 발언, 니은 발언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서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 맘대로 그렇게 미분하지 말라고 그냥 통으로 봐서 이게 뭐에 대한 발언인가 그거를 유권자 입장에서 보라. 지금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딱 분명히 나왔습니다. 일반 선거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발언 내용이 발언 내용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경우에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그리고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서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말 완소나님의 말씀대로 2심 판결문 제대로 디스했어요. 이거 정말 대법원이 제대로 디스한 겁니다. 지금 2심 판결이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이 발언을 5개로 나눠가지고 그 문제의 협박, 직무유기로 협박받았다라는 게 백현동에 관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 대법원이 제대로 깨부숩니다. 자, 김문기 골프 발언 보겠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 같은 경우에 이 피고인이 A당 여기서도 지금 그 익명화를 했는데 A당이 어디겠어요? 민주당이겠죠. 대선 후보로 그 선출될 무렵에 이 대장동 대선 후보 선출되고 지금 또다시 대선이 지금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무렵에 이 지금 대장동 의혹 제기되면서 김문기와 이재명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서 문제의 당시 그 골프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발언은 대법원이 보기에는 지금 검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경된 공소장을 보니까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골프 발언이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라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말이 어려운데 같이 골프 쳤냐 안 쳤냐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 뭐다? 사실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한 것이다. 그 부분을 검사가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골프를 같이 쳤냐 안 쳤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고 주요한 사실이다. 보조적 사실 아니다. 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 골프 발언의 의미를 2심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 그런 의미다. 라고 보고 심지어는 사진 조작했네. 라고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작을 가지고 패러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4명, 10명 사진 중에서 4명을 포커스한 이것을 2심이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나도 조작했네, 나도 조작했네 하면서 인증사진 올려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조작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속도 위반으로 CCTV 찍혔을 때, 카메라 찍혔을 때 이것도 내면 안 된다. 왜냐?
번호판 조작이니까. 번호판만 확대한 건, 전체 자동차에서 번호판만 확대한 건 번호판 조작 아니냐. 정말 2심 판결 논리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도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걸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2심대로 그렇게 이걸 사진 조작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인 것이다.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런 의미다. 맞다.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다. 왜? 행위에 관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나의 그 개인적인 평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에서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거다. 법리 오해. 야, 니들 잘못했어. 틀렸어. 땡. 그리고 돌려 보낸다는 겁니다. 아, 정말 김철수님 말씀대로 법이 살아있죠. 지금 대법원 수고했습니다. 정말. 유태용님, 뭐 정신 차려라, 뭐 그러다 또 뒤통수 맞는다. 그렇게 경계심 가질 필요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봐야죠.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상식이 실현되고 정의가 구현된 날로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백현동 발언 보겠습니다. 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 배경을 대법원이 상세히 설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 오세훈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 부분을 제가 앞서 판읽기 하면서도 저는 맥락을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었거든요. 이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날 오세훈 시장이 근데 저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있던데라고 하니까 다음 날, 그러니까 경기도 국감인 당일날 문진석 위원하고 이재명하고 서로 그러니까 짠 거죠. 문진석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는 식으로 판넬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대법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피고인이 A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서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었고, 아니 특혜 의혹이 지금 대법원 보도자료에만 해도 몇 개가 나와요. 대장동 특혜 의혹. 이게 지금 김문기 발언이고 이번에 이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된 게 지금 이 두 번째 공수사실이죠.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갑 지방자치단체장, 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 변경 상향, 4단계가 제가 얼마나 놀라운 단계인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녹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껏해야 단층 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녹지 지역에서 거의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준주거로 그렇게 상향을 하니까 땅의 가치가 금싸라기가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특혜 의혹이 일어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의혹을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의 주제는 뭐예요? 당연히 백현동인 거죠. 그거를 2심에서 얼마나 억지를 썼습니까? 발언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분절을 해가지고 이 국토부 협박 부분은 백현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외에 다른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억지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자, 백현동 관련 발언은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하나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발언 전체를 보고 맥락을 봐야지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거는 백현동 관한 거고 이건 협박은 다른 부지 관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너무나 지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2심 나고 나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의 이 허위 여부는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그런데 이 국감 발언 다음날 헤드라인이 뭐였냐? 백현동에 대해서 특혜 의혹 부인했다. 백현동에 대해서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라는 게 다음날
이 신문의 보도였다. 그러면 이게 백현동에 대한 거지 어떻게 다른 부지에 대한 게 될 수 있겠냐라고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한 2달 전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2심 선고 나고 나서 얼마 안 됐었으니까 대법원도 정확히 그렇게 봤어요. 아, 진짜 이런 판결이 나니까 저는 정말 판읽기를 한 효능감을 제가 제대로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 만소나님 말씀대로 오늘 판결은 논리가 반박 불가할 정도로 정말 완벽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다. 이 백현동 관련 발언의 취지는 결국 뭐냐?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서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를 문제 잡겠다고 협박했다. 아주 심플하죠. 아니 2심 판결문은요. 읽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분류를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증교사 때에 이어서 이거 무죄 주려는 판사들의 이게 상습범적인 수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너네 다 필요 없고 자 됐고 이거는 백현동 의혹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은 백현동에 대한 거야. 그거 심플하게 내가 2가지로 정리할게. 첫째, 국토부가 의무조항, 그러니까 혁신도시특별법상 의무조항을 들어서 압박했다. 둘째,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딱 2개야. 자, 그 2개만 놓고 내가 사실인지 아닌지 볼게. 라고 대법원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딱 나누고 나서 2심 또 혼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면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하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야, 너 왜 그거 모른 척해? 이렇게 분명하게 2개로 갈려지는데 그거 왜 모른 척해? 도외시했대요.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는 거로 잘못 해석했다.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 정도 이렇게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썼으면은 2심 판결한 판사들 어디 가서 좀 머리 박고 있어야 돼요. 진짜 창피하지 않습니까? 법조인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질타받을 판결문을 쓴 거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 2심 판결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2심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확정이 되고 거의 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국가적 혼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2심. 자, 대법원이 이렇게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판결이 그러니까 내가 본 발언의 요지는 이건데 이게 허위인지 사실인지 볼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자, 자체적 판단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디도 나와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누구에 대한 거? 김인섭에 대한 거. 허가방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보면은 그 용도 변경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심은 그거를 도외시한 거예요. 여기서도 도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2심은 그걸 도외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관여한 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무죄를 쓴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국토부 협박 부분. 국토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를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토부에 이거 의무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 변경 해줘야 되나요? 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떻게 답했냐? 아니요. 그거 의무조항하고 무관해요. 그냥 협조 요청이지 의무조항에 따라서 너네가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주고 말고는 너네 성남시 마음이에요. 그렇게 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제가 판읽기에서 그거 해드렸는데 이 회신이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자체로도 이게 의무조항에 따른 게 아니고 내가 의무조항에 따라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입장 변화 없었다. 그리고 직무유기 협박 이것도 한 사실 없다라고 대법원도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직무유기 협박 혹시라도 있는지 가리려고
1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 22명의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그리고 식품연구원 관계자까지 다 나와서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심은 그걸 다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지금 정말 철면피 같은 그런 판결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실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털어놓는 건데요. 2심 판사 중에서 일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기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관여한 판결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문에 이름이 있는 입장에서도 너무 창피한 판결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걸 대법원이 오늘 확인을 해준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판사도 참 판결문에 판사 이름을 올린 판사가 내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못했다는 것도 우습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관여를 안 했다고 이름 올려놓고 관여를 많이 안 했다고 나가는 것도 우습고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법치주의 형해화된 장면이 아마 2심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허위사실 공표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반대 의견 2명은 이거는 누구게요?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겠죠? 이흥구, 오경미 2명입니다. 야 이게 이쯤 되면은 뭐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새는 출신은 과학인가요? 이흥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최초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대법관, 조국의 친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경미 대법관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자 그리고 이제 그 젠더법 학회라고 여성 법관들이 많이 가입된 그런 학회가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든지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또 아주 강한 입장으로 갈라져 나온 현대사회와 성문제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 회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출신은 과학 그리고 두 사람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입니다. 두 사람만 지금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무죄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짧게 넣고 할게요. 2심처럼 의견 표명이 맞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된다. 그겁니다.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 뭐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